안녕하세요. 애솔입니다. 네, 위너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쏘 가벼움. 회사는 배선기구 전문 기업입니다. 스위치, 콘센트, 멀티탭 같이 전기의 흐름을 차단하거나 조절하는 배선기구를 개발하고 제조합니다. 설립 초기에 국내 배선기구 시장은 저렴한 중국산 제품들이 유입되면서 저가 경쟁을 펼치고 있었대요. 그래서 위너스는 이런 가격 경쟁 대신에 프리미엄 제품을 출시하면서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어떤 프리미엄 제품들을 출시했느냐? 첫 번째, 업계 최초로 자동 소화 기능 및 트래킹 화재 방지용 멀티탭과 콘센트를 개발했습니다. 트래킹이란 먼지가 쌓인 상태에서 두 전선 사이에 습기와 수분이 유입이 되면 전기적인 불꽃 방전이 발생해서 불이 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회사의 제품에는 자동 소화 패드가 내부에 장착이 되어 있어서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자동 소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국내 최초로 결로 방지 콘센트를 개발했습니다. 방수 기술이 적용이 됐다는 거고요. 이렇게 안정성과 에너지 효율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기존 업체와는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회사는 2005년에 이마트를 포함한 국내 대형마트에 입점을 했고요. 현재 이 표에서 A사, 이마트향 매출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B는 특수관계인으로 서울 지역 총판 대리점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강점이 되면서도 매출처가 소수업체에 편중되어 있다는 위험이 제기될 수가 있는 거죠. 회사에 따르면 최근에는 건설사 수주 물량을 늘리면서 매출 편중 현상을 낮추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24년 수주 상황을 보시면 국내 대형 건설사인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등등으로부터 수주를 확보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었습니다. 다만 건설 경기 침체가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건설업 자체가 경기 변동에도 민감하고 정책적으로도 민감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좀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건설사 수주를 확보하면서 B2B 사업의 비중을 넓힌다라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스마트 배선기구와 전기차 충전기 쪽의 매출액 비중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에너지 하베스팅이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무전원 스위치 개발에 성공을 했대요. 에너지 하베스팅은 외부 압력과 진동으로 발생하는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뭔가 스위치를 누를 때 발생되는 물리적인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방식인 거고요. 그래서 별도의 배터리나 전원선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전기 배선 공사가 필요가 없고 위치에 상관없이 배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아무튼 이 무전원 스위치를 토대로 스마트홈이나 빌딩 제어 솔루션 이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 콘센트와 만속 충전기를 개발해서 전기차 충전기 시장에서도 공급을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조금 아쉬운 건 전기차 캐즘으로 인한 수요 둔화가 길어지고 있어서 이게 주력 사업으로 안착하기까지는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라는 지적. 그래서 건설 쪽도 전기차 쪽도 업계가 부진한 상황이라 위너스에 대한 성장 기대감에는 조금 물음표가 붙습니다. 자, 실적 보겠습니다. 흑자가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실적은 다소 둔화되는 추세입니다. 21년 매출액 299억 원인데 22년에는 269억 원, 23년은 276억 원. 뭔가 주력하고 있는 배선기구 쪽은 건설 경기 침체로 매출 확장이 좀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공모자금으로 전기차 충전기 개발과 생산 확대를 계획하고 있지만 이쪽도 앞에서 얘기했듯이 전기차 캐즘 장기화로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실적은 지금도 아쉽고 앞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공모자금 사용 목적을 보면 구리, 전선 등의 원자재 생산업체 영업 양수 계획이 있거든요. 배선기구 제조를 위해서는 구리와 전선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니까 필수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기존 업체에 대한 영업 양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원자재 가격에 대한 변동 부담을 조금 줄이고 수익성을 높이는 걸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공모가 산정 내역 보겠습니다. 비교 기업으로는 YM텍과 제일일렉트릭, HDC랩스를 선정을 했고요. 최근 4개 분기 순이익 기준 평균 PER은 24.4배를 산출했습니다. 회사의 24년 3분기 LTM 순이익 약 29억 원을 적용을 해서 주당 평가가액은 1,264원을 도출했고요. 할인율 26.93%에서 17.19% 적용, 최종적으로 밴드는 7,500원에서 8,500원을 제시했습니다. 할인율이 높진 않았네요.
그래도 피어그룹의 오늘자 시가총액 기준의 PER, YM텍은 30.24배, 제일일렉트릭은 28.78배, HDC랩스는 18.30배, 요것에 비해서 상단 기준으로 PER 20.07배는 아주 높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자, 수요 예측 결과 이어서 보겠습니다. 경쟁률은 1155.04대 1, 2163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기관 참여도도 제일 높았던 것 같아요. 가격 분포표를 보면 대부분이 상단 이상의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170개의 기관은 상단 초과를 써내기는 했네요. 아무튼 그래서 공모가는 최상단인 8,5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확약은 건수 기준으로 3.93%, 수량 기준으로 4.46%, 아주 없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는 좋은 편이다. 공모 개요 체크할게요. 공모가가 8,500원에 확정되면서 공모 금액은 약 145억 원, 시가총액은 약 582억 원. 네, 초소형 사이즈의 IPO입니다. 청약은 13일부터 14일까지고요. 환불까지 4일 걸리고요. 상장은 24일 단독 예정입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청약 가능하고 최소는 20주, 증거금 85,000원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자,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상장일 유통물량 확인할게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유통물량은 24.81%, 금액으로는 약 145억 원 규모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킥은 기존 주주의 비중이 없습니다. 위너스 지주 유한회사와 미래에셋증권, 재무적 투자자들이 모두 의무 보유에 동참을 해줬어요. 그리고 위너스 사모펀드는 자발적으로 6개월을 더 걸어서 총 1년간 의무 보유를 합니다. 덕분에 상장일에는 공모 물량만이 딱 유통이 가능한 거죠. 수급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럼 가격 메리트도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25년 예상순이익 기준 주당 평가가액이 약 12,038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공모가보다는 42% 정도가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얘도요, 밸류 측면에서 아주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옥석 가리기 체크리스트 가져와 보겠습니다. 보시면 가볍다라는 거 자신 있게 체크, 그리고 밸류 상관없이 공모가 10,000원 미만이기도 하고 실적 추이는 아쉽긴 하지만 흑자에다가 고평가되지는 않은 밸류, 그리고 기존 주주의 비중이 아예 없고 단독 상장이기까지 하니까요. 사실 조건으로는 완전히 위너예요. 이보다 좋을 수가 없다. 자, 그럼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보겠습니다. 미래에 42만 5천 주가 배정돼서 균등은 21만 2,500주고요. 온라인 청약 시에 우대 등급에 해당하니까 4만 2천 주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증거금으로 1억 7,850만 원까지가 한도예요. 최소는 20주 8만 5천 원이고요. 그럼 균등 수량과 경쟁률 예상해보고 기대 수익을 계산한 뒤에 LK캠과 대충이라도 좀 기대 수익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미래에셋에서 주관한 모티브링크에 11만 4,106건이 참여했거든요. 참고해서 12만 건을 잡았습니다. 혹시 동방메디컬의 성과가 좋다면 더 들어올 수도 있겠죠. 12만 건 기준 균등 배정 수량은 1.77주, 그래서 한 주 또는 2주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금은 2.8조 원 기준 비례 경쟁률 3,100대 1 정도를 계산을 했고요. 3,000주를 잡으면 비례 한 주의 증거금은 1,2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위너스 42,000주 풀청약 시에 균등 한 주, 비례 13주가 가능하다면 100% 더블 기준의 기대 수익은 11만 9,900원, 150% 기준 기대 수익은 17만 8,500원, 60% 기준의 기대 수익은 7만 1,400원. 4일치 파킹 이자는 약 4만 5,510원. 파킹 이자보다는 그래도 분명히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통은 무조건 더블 이상을 기대하는 분들은 도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LK캠과 위너스 조건부터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보시면 수요 예측 결과에서는 확약 비율이 LK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LK캠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측면은 있고요. 근데 사이즈나 기존 주주 측면에서는 위너스의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요거는 단타를 노리는 세력들이 그냥 지나칠 수가 절대 없는 조건인 것 같아요. 근데 내 맘대로 계산한 주가는 어쩌면 LK캠이 조금 더 매력적일 수는 있겠고요. 그래서 이 두 친구의 결과를 통해서 밸류도 밸류지만 공모주는 정말 가벼운 게 완전 장땡인 건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기대 수익 비교는요, 청약 2일 차에 좀 더 정확한 경쟁률을 대입해서 해보긴 할 건데요. 지금 제가 예상한 경쟁률을 토대로 대충이라도 비교를 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LK캠의 일반 청약 한도인 8,40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았고요.
이게 두 종목의 비례 경쟁률 예상치에서도 이미 거의 3배 차이가 벌어지는 데다가 주당 가격도 차이가 좀 크다 보니까요. 비례 배정 금액에서 LK캠이 크게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LK캠의 70% 기준의 기대 수익과 위너스의 200% 기준의 기대 수익이 비슷해지는 거거든요. 이렇다면 LK캠에 우선 비중을 조금 더 두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일에 다시 비교를 해보면서 자금을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의견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제가 정답은 아니니까요. 못 챙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푹 쉬세요. 안녕.